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여성 교사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제가 이렇게 익명으로 사연을 보내는 것은 차마 남들에게 말할 수 없었던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잘못한 일이나 범죄는 없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에 얽히게 되어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알리기 어려웠고 같이 공감해줄 사람도 없었어요. 제 행동이 윤리적으로 어긋난 것은 알지만 교사가 되기 전에도 감정을 가진 사람이었고 누군가의 엄마였기에 어려웠습니다. 오늘은 익명으로 제 사연을 보내보며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고 싶습니다. 20대의 젊고 찰나인 그 시절, 저는 평생을 살아왔다는 느낌이었어요.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대학에 가는 것이 어려웠지만 어린 나이에 선생님의 꿈을 키워왔죠. 힘든 고등학교 시절을 보상으로 교대에 합격했지만 등록금과 학비를 걱정했습니다. 10년 넘게 키워온 꿈을 이루려 했지만 돈이 부족해 버릴까 봐 두려웠어요. 부정당되는 기분이 들어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시작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억울한 일이라 생각되었고 평생의 한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생활비와 학비를 벌며 대학을 다니는 게 몇 년이 걸릴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아닙니다. 다만 어릴 때부터 바라던 꿈을 중간에 포기하더라도 시작해보고 싶은 욕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취업을 해서 우리 집안 형편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은 가족들의 기대와 부탁을 버리고 제 욕심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가족이 반대하는 대학 진학을 선택한 것은 학비, 교재비, 생활비 전부를 스스로 벌어서 학교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면서도 항상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졌기에 마음 편히 학교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처음 입학했을 때만 해도 열심히 공부해 장학금을 받아 학비를 보태고 싶었어요. 그리고 남는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여 생활비를 벌면 힘들지만 대학생활 4년을 누구의 도움 없이 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계획은 대학에 입학하고 얼마 되지 않아 처음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학생활은 고등학생 때와는 전혀 다르었습니다. 저보다 머리가 좋고 여유가 많은 친구들이 많았죠. 머리 좋고 여유가 있는 친구들은 제가 생활비를 벌어야 할 때 더 많이 공부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 친구들과 제 격차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오늘은 익명으로 제 사연을 보내보며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고 싶습니다. 20대의 젊고 찰나인 그 시절, 저는 평생을 살아왔다는 느낌이었어요.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대학에 가는 것이 어려웠지만 어린 나이에 선생님의 꿈을 키워왔죠. 힘든 고등학교 시절을 보상으로 교대에 합격했지만 등록금과 학비를 걱정했습니다. 10년 넘게 키워온 꿈을 이루려 했지만 돈이 부족해 버릴까 봐 두려웠어요. 합리창으로 공부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면을 줄이고 아르바이트로 몸을 다독이다 보니 어느새 8학년에 접어들었고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다. 결국 당한 마음이 들었고 학업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계속해서 학과를 재학하면서 1년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오게 되었다. 선택한 상황에 어쩔 수 없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었지만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누구에게도 찬양과 격려를 받은 적은 없었다. 대견하다는 수식어는 오히려 내 욕심만 가득히 품어 망령처럼 결과에 집착한다는 말뿐이었다. 체력 부족을 느끼며 긴장하고 더욱 더 악착같이 지냈던 것 같다. 다른 사람들보다 대학 생활을 즐길 시간이 없다는 것 외에는 다행스럽게도 문제가 없었고 성적도 나쁘지 않았다. 그러한 나에게 자신을 격려하여 살아갔지만 가끔은 타인들과 비교하여 더욱 현실적인 면도 볼 때가 있었다. 어찌나 힘들게 돈을 벌면서 살아가는데도 다른 친구들은 이미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거나 해외여행을 하며 자기계발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왜 나만 힘들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 당시에는 오로지 나 혼자 고생을 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을 위로하고 있었지만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다. 그때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 준 사람은 나의 구원자처럼 다가 보였을 터였다. 그 사람은 내가 일하던 문서, 정리 아르바이트 회사의 거래처 사장이었다. 처음에 그 사람이 사장님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는데 그는 부드럽게 중년의 외모와 유머러스한 성격으로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몰랐어요. 많이 보더라도 30 초반이 될까 하던 젊은 남자였는데 나이 지긋한 우리 회사 사장님과 아우 동생하며 사업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많이 놀랐어요.
대체 몰라는 사람이 있길래 젊은 나이에 사장이 위치까지 있을까 싶었습니다. 20일 중반 아직 대학도 졸업하지 못하고 적은 시급에 받으며 회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제 처지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때는 대단한 사람이다, 부럽다 이런 생각만 했었어요. 회사로 찾아올 때마다 커피를 내어 드리는 것 말고는 따로 마주칠 일도 말을 섞을 일도 없었으니 우리의 인연은 딱 거래처 사장과 거래처 아르바이트생까지였습니다. 그러다 우연하게도 저는 다른 일터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됐었어요. 그것도 하필 제가 가장 곤란한 상황에서 말이죠. 퇴근 후 평일 오후에는 24시 카페에서 일을 하던 저는 주말 새벽 근무를 자원해서 하고 있었어요. 일하는 카페는 번화가에 있어 늦은 시간까지 술에 취한 진상 고객들이 참 많았습니다. 구두쇠 같은 사장님은 어차피 새벽에 오는 손님도 많이 없다며 그 시간에는 직원 한 명만 근무했고 그게 바로 저였죠. 새벽 근무라 시급이 다른 시간보다 높아 좋았지만 여자인 저 혼자 하기에는 밤에 무섭기도 하고 주객들 상대로 씨름을 하다 보니 힘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시급 말고도 평소보다는 손님 없는 한적한 시간대라 골로가 패했습니다. 카운터에서 공부하는 장점도 있었어요. 편하게 앉아서 공부를 할 여유가 없던 저는 언제나 시간을 조금씩 쪼개서 공부를 했어요. 손님들이 오시면 바로 응대해야 했지만 사장님께서는 그 정도의 공부를 허용해 주셨어요. 새벽 근무 때도 카운터 앞에서 책을 펼치고 조금씩 공부했어요. 그러던 중에 매번 손님에게 트집을 잡히는 경우도 있었어요. 한 번도 손님 응대를 소홀히 한 적은 없었고 오히려 젊은 학생이라며 손님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술에 취해 난폭한 손님이 나타나 저에게 삿대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겁을 먹긴 했지만 더 큰 문제가 생길까봐 괜찮다는 척해야 했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행동하고 있었지만 그 손님은 제 팔목을 잡아 이끌고 테이블 옆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아마도 옛날 다방에서 한 짓을 한 것 같아서요. 어찌됐든 상황이 어려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는데 한 남자가 들어와 그 취객을 막아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정을 알아보고 도와준 건지 아니면 그냥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건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우연히 또 얻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도움으로 곤경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늦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이후 논란을 진정시켜주고 다친 곳이 있는지 확인해 주었는데 자기 명함을 주고 도와주겠다며 말했어요. 그 사람의 이름, 오진양,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저의 한국어 능력의 한계로 이해하고 번역할 수 있는 만큼의 내용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 정도로 일이 끝났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다친 곳은 없으신가요? 네, 괜찮아요. 근데 사장님이 곤란해 하실까봐 걱정돼요. 죄송해요. 그 취객이 문제를 일으키면 저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아저씨 완전히 취해서 내일 기억도 없을 거예요. 문제 생기면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죠. 그러게요. 그래도 괜히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우리 어디서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낯이 익은데. 진양 씨, 저를 알아보지 못했나 봐요. 그렇구나. 얼굴이 낯이 익었어요.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나요? 뵌 적이 있어요. 회사에서 몇 번 뵙기도 했고 커피도 사드렸죠. 아, 그래서야 낯이 익네요.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네요. 미안해요. 먼저 알아봤어야 했는데. 우리 인연인가 봐요. 마음이 풀려요. 저는 당시 감정이 뭔지 몰랐어요.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랬죠. 그날 우리는 새벽 카페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서로 반가운 인사를 나누며 대화를 시작했어요. 그날 서 씨는 주말에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평일에는 회사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회사에서 일한 뒤에도 여기서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주말에는 새벽 근무를 하는 자원봉사자라고 했어요. 영서 씨가 휴일은 언제인지 물어보니 피곤하지 않냐고 걱정도 했지만 너무 힘들지 않냐는 말에 고마웠어요.
일석이조를 원하면 너무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도 들었죠. 마음이 창피해서인지 진양 씨에게 나의 상황을 말해준 것은 나 자신에게도 놀라운 일이었어요. 사실 나는 휴학 중이고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지금 다니는 회사도 아르바이트로 다니고 있어요. 휴학 중에 조금이라도 더 돈을 벌어놔야 나중에 학기 중에 문제없이 살 수 있거든요. 하지만 가정에서는 제 공부에 대해 반대를 하시기도 하고 지원해 주실 여건도 없어요. 그래서 학비와 생활비를 제가 모두 벌어야 해요. 또한 임용고시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사용할 돈도 준비를 해야 해요. 저는 교대에 다니고 있는데 선생님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되는 것도 어느 정도의 형편이 되어야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사실 지금까지도 너무 늦은 것 같아서 조급해하고 있어요. 한타라드에서 두서없이 떠나던 냄새에 조용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진양 씨는 제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 한마디를 해주었어요. 영서 씨, 참 대단하고 멋져요. 부모님은 영수 씨 같은 달도 써주시니까 열심히 하고 있으면 꼭 선생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꿈을 꾸는데 늦은 나이는 없어요. 너무 무리하지 않으면서 계속 열심히 해 나갈 거예요. 내가 응원할게요. 누군가에게 동정이나 조언이 아닌 오로지 응원만을 받고 싶었던 저는 그 말이 몇백 번의 돈보다 값진 것 같았어요. 아마 그날부터 저는 진양 씨를 혼자 짝사랑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 뒤로 진양 씨와 저는 종종 대화를 나누며 친분을 쌓았어요. 진양 씨가 차에 몸을 싣거나 퇴근길에 태워주거나 응디케에서 만나는 시간이 전부였지만 그 시간들은 저에게 소중한 휴식이었어요. 일과 공부에 쫓기는 제 인생에서 그 시간들은 작은 쉼표 같았어요. 진양 씨와 함께 즐거운 이야기들로 웃고 즐기는 시간은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값진 시간이었어요. 진양 씨를 보면 볼수록 좋은 사람 같았어요. 친절하고 성격이 좋다는 것을 회사에서부터 이미 알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에 대한 대우를 보면서 얼마나 다정하고 부드러운 사람인지 느낄 수 있었어요. 게다가 그 나이에 사장님이라는 위치에 있으니까 그만큼 열심히 살아온 것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많은 마음을 표현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제게 6살이 많았기 때문에 진양 씨는 제게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동생 같은 존재로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호감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냥 알고 지내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학교에 복학하면서 바쁘게 일하고 카페를 운영하면서 서서히 진양 씨와 멀어지게 되었어요. 번호는 있지만 따로 문자나 전화를 주고받은 적이 없어서 그냥 안부 문자를 보내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진양 씨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갑작스런 저녁 약속 제안에 놀랐지만 보통은 바쁘다는 핑계로 약속을 거절했을 텐데 그날은 처음으로 누군가와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옷을 고르고 입어서 약속 장소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진영 씨가 차를 태워주고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그 고급스러움에 압도되어 기가 죽어 있었죠. 그런 저를 이해하는지 진영 씨가 손을 잡아주며 안심시켜 주었고 우리는 처음으로 사적인 식사를 했어요. 특별한 날 맞이하자는 그의 말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고 기대감을 가득 안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말을 하지 않고 식사를 했던 진영 씨가 고백했어요. 영서야, 그만 더 왜 말 못했어? 우리는 서로 안부 정리할 수 있는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미안해요. 뭘 할지 몰랐어요. 제가 연락하면 불편해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나는 영서야 연락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먼저 연락해서 서로 안부 정돈하자는 생각도 했었고. 그랬군요. 하지만 제가 혼자 속으로만 불안해하는 게 더 이상은 못 겠어서 말하려고요. 영서야, 어때요? 우리 같은 마음이라면 같이 시간을 보내보지 않을래요? 처음으로 받은 남자의 고백에 심장이 터질 듯이 했습니다. 그날 제 짝사랑은 끝나고 첫사랑이 시작된 날이었어요. 진영 씨의 고백에 나는 꿈에서 깨어나는 느낌을 받았어요.
잊어버리지 못하고 생각한 고백, 그리고 제 인생에서 두 번째로 큰 욕심,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 짝사랑하던 사람과의 사랑을 한 후에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몰랐어요. 나에게는 안식처 같은 존재였던 진양 씨는 모든 것을 해주겠다며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고 결혼을 제안해 주었어요. 달콤한 고백에 흔들려 결혼만 하면 책임에서 해방되고 행복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 순간 나는 진양 씨에게 모든 걸 바칠 수 있는 만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했죠. 결혼식은 부모님의 반대나 축하가 없었어요. 진양 씨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제가 뭘 해도 가족들의 지지나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 덕분에 우리는 행복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고 서로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었어요. 가정을 이끌어가기 위해 피땀 흘렸지만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남편과의 행복한 결혼 생활이 내게 중요했어요. 결국 사업을 하는 남편의 편안한 내조로서 진양 씨를 닮은 아이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남편은 누구보다 저를 사랑했고 저를 위해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생전 처음 해본다며 제 생일에 손으로 미역국을 끓여주고 밤새 병원을 돌아다니며 나를 돌봐주는 남편은 예쁘고 따뜻한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함께 지내며 남편이 부모님을 일찍 보면서 외로움을 많이 느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외로움을 내 사랑으로 채워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아이를 빨리 낳고 싶었습니다. 우리 형편만 되어준다면 2의 3번 지명 아이도 낳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젊어부터 부부싸움 없이 행복한 가정을 보는 것에 부러웠지만 이제는 우리 둘이 그런 가정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익숙해질수록 그동안 못 보던 면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일이 성실하고 사업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했던 남편은 집에 있는 날도 많았고 골프나 사교야구 등의 운동을 즐겨하면서 취미생활에 시간을 많이 보내곤 했습니다. 혼자 일하는 게 바쁠 줄 알았는데 그런 여유를 가지는 건 왜 그럴까요? 오빠는 회사 업무가 바빠서 그런 것 아니냐면서 나한테는 몸이 6개라도 모자란다고 하더니 요즘 회사에는 나가는 모습이 많았어요. 그럼 당연하지. 잘 되는 것 같아서 꼭꼭 생활비를 주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는 그 일하는 모습을 못 보게 되었어요. 내 그는 상당히 바쁘다. 어제도 소모임에서 늦게 들어와서 집에 들어갔고 회사 일은 언제 하고 있을까? 아마 일을 오래 앉아있는 일이 아닌 것 같고 업무를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매우 한정적인 것으로 보여. 그러나 그 역시 사업의 한 부분인 것 같다. 사업이라 함은 무엇인지, 투자와 수익 창출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서는 투자자들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외부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그것을 방치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열심히 일하는 날이 속상할 것이다. 지금도 정확히 남편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지만 남편은 수입 및 수출 투자를 하며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 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것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데 남편은 그것이 전부 연관되어 있다고 설명하며 답답해하곤 했다. 그래서 남편의 소모임 활동도 진지하게 일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자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노력하는 모습이 아닌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말도 못하면서 도와주던 남편이 1년 만에 제게 100번 이상 이야기해야 듣는 척도 안 하기 시작했다. 전구도 바꾸어 달라는 게 왜 이리 어렵게 느껴지는지 남편은 몇 달째 전구를 바꾸어 주지 않았다. 심할 때는 제가 직접 사다 식탁에 올려놓기도 했지만 남편은 신경을 안 썼다. 저는 책상에 고개를 두드린 상태로 남편의 회사 사정을 조사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관심 없이 지내던 일들이었지만 남편의 사업이 의문스러워져서 어쩔 수 없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회사 사이트에 들어가 보고 매출 전표와 서류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사업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눈치챘죠. 물건은 들어오고 나가야 하는데 창고는 가득 차 있었고 투자 사업과 판매하는 물건들도 이상한 것들 뿐이었어요. 남편은 자신의 사업을 설명할 수 없는 정도였죠.
심지어 개인적인 재테크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어요. 남편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죠. 제가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진 채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남편은 입을 다물기만 했어요. 제게 거기는 위험해라고 하는 말도 싫어하는 남편이었지요. 그렇지만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이 대답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어요. 또 어느 날 얼마나 오랫동안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지 직면하게 되었죠. 남편은 내가 지금까지 잘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사업 상황은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었어요. 아니, 당신은 집안일을 하고 있으니 어서 임신하고 아이를 키우는 생각을 해야 해. 왜 그렇게 사서 걱정하지 못해서 안달이야? 아, 그리고 계속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기분 나쁘니까 그만해. 나는 그런 여자들을 좋아하지 않아. 남한테 참견하기 전에 넌 할 일을 좀 잘해. 임신 준비를 했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어. 남편은 자존심 때문인지 자기 일에 지적하면 늘 그렇게 화를 내고 나에게 인신공격까지 했어. 그러다 보니 대화의 끝은 언쟁으로 끝나고 저도 결국 다투는 게 싫어져서 남편의 사업 걱정을 멈추게 됐어. 그래도 시부모님이 넉넉하게 남겨주신 유산 덕분인지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돈 걱정을 한 적이 없었어. 사업 관련으로는 남편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만 남편의 평소 태도가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게으르고 한량같이 살고 있는 남편을 존경하며 살 수 있을지, 그런 사람을 내 아이의 아버지로 인정할 수 있을지 걱정돼. 어쩌면 그 순간부터 제가 꿈꾸던 행복한 가정은 깨져 있는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 겨우 결혼 2년 차인데 이렇게 일어날 줄은 몰랐어. 더 큰 일이 생기며 후회가 확신이 됐어. 바람피는 남편들이 흔하다고 하더라도 그게 내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여자들은 한 명도 없을 거야. 나도 마찬가지였어. 법정 드라마에서나 나왔을 법한 상황이었어. 그 일이 벌어졌다. 더구나 결혼 2년 차. 이 시기에는 남편이 이상한 별명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를 처음으로 그 별명으로 불렀던 남편은 그냥 새로운 애정 표현이라며 변명을 했지만 나는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어요. 여자의 감이라는 게 정말 있는 건지 안일하게 지나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의도치 않았지만 제 의심이 사실임을 알기 위해 남편을 쫓아갔고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나를 부르는 것은 제가 아니라 다른 여자였어요. 서로가 언제부터 관계를 맺기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골프 모임을 통해 서로를 만난 것으로 보였어요. 그들의 스킨십을 보면서 누군지 상관없었어요. 남편에게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했어요. 이런 배신을 겪은 것이 가장 속상했어요. 2번의 불행이 겹쳐왔다는 말이 맞나 싶었어요. 혼자서 속으로 가만히 아팠고 결국 유산까지 겪었죠. 남편을 쫓아다닌 바쁜 시간 속에서 내 자신조차 잊고 살았어요. 몸을 챙기지 못한 게 잘못이었어요. 생리가 먹고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임신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죠. 스트레스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유산을 겪은 후에야 아이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죠. 엄마로서 아이를 보호하지 못한 것이 너무 힘들고 큰 충격이었어요. 충격에 사로잡혀서 남편을 붙잡고 울부짖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믿고 마지막까지 함께 살기로 했는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너를 택한 결과가 이런 거야. 우리 아이까지 너 때문에. 우리가 원했던 아이를 낳고 행복할 수 있었는데 미안해 영서야. 하지만 내가 내게 이런 아픔을 줄 생각은 없었어. 당신이 이런 일을 안 했으면 그냥 내게 질문하지. 작은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것에 자책하고 울부짖는 저와 사방을 살펴보는 남편. 유해녀라는 말에도 큰 충격을 받아 보이지 않았어요. 남편의 외도와 아이의 유산으로 혼미에 빠진 저에게 상빈녀까지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여가 당당한 자세로 와서 나를 만나자며 걷어온 그 여자가 무릎 꿇고 사과라도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죠. 그런데 외도하는 건 뭘 잘한 건가요? 혹시 그렇게 객관적으로 생각해보기는 했나요? 사실은 저도 인간이라면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어요.
그쪽도 다 알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었죠. 이제 와서 변명하거나 숨길 필요도 없겠네요. 우리 사이에 긴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지향 씨, 제발 헤어져 주세요. 당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미안하다고 하고 무릎을 꿇어 사과하는 게 먼저 아니야? 내가 아니라 당신이 헤어져야 해. 이제 와서 나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를 듣는다고 기분이 풀려질 것 같아요. 의미 없는 사과를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사실 난 임신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라도 나는 진양 씨가 필요해요. 뭐, 임신. 그래서 나도 로 이혼을 해달라고? 나는 당신들 때문에 아이를 잃었는데. 임신 이혼.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그쪽 소식을 듣고 유감이지만 당신도 엄마의 입장이라면 내 입장을 이해할 수 없겠어요. 솔직히 그쪽이 이 상황을 다 알고도 남편을 끌어안으며 살 만큼 바보는 아니잖아요. 아직 젊으니까 지금이라도 깨끗이 잊고 새 출발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대단하게 뻔뻔하고 당당한 여자였어요. 남자를 데려다 바람을 피웠고 본 적 있는 처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다니. 유산한 여자에게 임신을 했다며 이혼을 요구하다니.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상단녀는 자신의 아이 때문에라도 하루 빨리 정리를 바란다며 결국 사과 없이 자리를 떴어요. 저는 그 순간이 정말 멈춰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하지 않았지만 가슴이 아프고 충격받았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처음에는 잠깐 한눈판인 줄 알았는데 그가 이혼을 원한다는 말을 듣게 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안하지만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버릴 순 없어요.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제발 이 옷만 해주는 게 좋겠어요. 빨리 행동을 취해야 할 것 같아 미안해요. 처음에는 둘에게 고통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결정했어요. 하지만 그건 진짜 못할 짓이었죠. 결국에는 제가 더 힘들었어요. 두 사람은 대놓고 미래를 즐기고 있었는데 제가 참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아직 어린데 이런 일을 하다니 정말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남편의 요구에 따라 이혼을 결정했어요. 가능한 많은 합의금과 위자료를 받아내서 마무리했죠. 더 이상 남편에게 드릴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결정했습니다. 남편의 재산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몇십 년 동안은 그가 재산을 잘 관리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가 다소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합의금과 위자료를 받은 후에도 남편이 상간녀와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지 못한 것이 아쉬웠어요. 그 여자가 더 이상 불행하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서류 정리를 끝낸 이후 원룸방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결정은 조금 늦었지만 제 인생에서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위자료를 받은 덕분에 돈 걱정은 없었고 앞으로 공부에 힘을 쏟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3년 뒤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정교사가 되었습니다. 이후 8년이 지났는데 선생님으로서의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선생이 된 이후에야 내가 항상 원했던 행복을 느낄 수 있었고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었습니다. 미처 이루지 못한 결혼 생활 때문에 주의 깊게 선택하던 저에게 이해해주는 남편을 만나 사랑하는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름다운 아이도 낳게 되었습니다. 제 큰아들은 6세, 작은 아들은 4세인데 다행히도 이번에 아이들을 시부모님에게 맡아서 교사 생활에 편안히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일은 선택이지만 옳은 길을 택한 결과 저는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10년 전에 이혼한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후 그 지역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살았습니다. 이 한국의 작은 땅 위에서 확신할 수 없는 만남을 피하기 위해 지역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그 사람을 다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새로운 학생들의 담임이 되었을 때 학부모들과의 만남 중에 그 여자를 만납니다. 선생님, 우리 지훈이 잘 부탁드려요. 조금 재챙긴 편이지만 착한 아이예요.
공부는 잘 가르치지 않아도 인성은 열심히 책임질 거예요. 혹시 문제가 생기면 부드럽게 대해주세요. 저에게 아이를 맡기며 말한 그 여자는 전 남편의 상대였습니다. 우리는 마주치자마자 서로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그 여자의 나쁜 이미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과 그녀의 행동을 보면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관계가 있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인성교육을 200% 이상 받을 필요가 있는 그 여자는 웃음거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는 조금 길지만 즐거웠어요. 여기서 향후 다른 도움이 필요하시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디 얼마나 자랐는지 두고 보자. 그 여자와의 악연이라도 꾸준한 아이에게 화풀이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전 교사도 없고 겨우 10살 된 아이에게 어떤 잘못이 있겠어요. 다만 제가 이혼하고 그 여자와 재혼하면서 아이 아버지의 이름이 제 전 남편이 아니라는 것이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만 볼 일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를 속이며 불안을 증폭시키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사정이 있는지 알기 위해 입조심을 부탁하는 것을 보니 분명 무언가가 있을 테니까요. 저는 아이의 상담을 핑계로 그 여자를 매일같이 부르고 매일 마주하며 그 여자는 정신을 못 차렸어요. 다른 말은 하지 않고 아이 속으로 들어가서 말을 했는데 그렇게 무섭고 걱정스러운 모습이었어요. 매번 용서를 구하면서 정작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결코 말하지 않았죠. 그녀는 과거의 치욕을 생각했을 때 볼만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어버이날을 맞아 학부모들을 교실로 모셨고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모든 부모님들께 참관을 부탁하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렸고 그 여자도 울며 겨자 먹기로 학교로 와야 했어요. 수업은 별 문제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이 행복해하며 집으로 돌아가셨지만 유일하게 그 여자만큼만 자리를 뜨지 못했어요. 나의 딸, 그 여자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무슨 속내를 품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 여자가 나에게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눌 때 그녀는 준비해온 이야기를 꺼냈어요. 도대체 뭘 원해? 돈이라면 달라는 대로 줄게. 이제 그만, 제발 그만하라고. 도대체 당신이 바라는 게 뭐야? 차라리 솔직하게 원하는 걸 말해달라고. 내가 원하는 거, 크리스, 당신이 10년 전에 나한테 한 행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과하게 바래. 네, 당신. 나한테 뭐 잘못했는지 한 번도 제대로 말한 적 없지 않아? 몰랐어. 그걸 원해. 내가 사과하는 거? 그래. 나의 당신 전 남편이랑 바람 피우다. 그래서 너를 유산시키고 이혼해 달라 했지? 너랑 이혼하면 내가 데려갈 거야. 사실 나 그 돈이 조금 있는 줄 알고 온 건데. 근데 정말 내한테 돈 챙기주려던 거였지? 완전히 개털됐었어. 돈 때문에 만난 놈인데 그래서 큰 놈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했어. 사실 그 놈도 양다리 엮여서 뭐 결국 유산한 건 리타 싶고 너랑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내한테 뭘 미안해야 하는데. 솔직히 너도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아니면 학생이든 하겠어. 털이 생긴 그 놈과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여자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대단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이의 아빠의 이름이 다른 이유가 뭘까 궁금해해서인데 개털이 난 전 남편을 버리고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고 했어요. 심지어 아이의 아빠라고 속였다는군요. 참을 수 없었던 그 여자가 자신의 과거를 말하지 않았다면 아마 저도 그 사실을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하늘은 끝까지 저를 시험해왔어요. 참관 수업 문자를 받고 도착한 그 여자의 남편은 그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나갔어요. 하얗게 질린 그 여자는 남편에게 뺨을 받고 도망쳤어요. 이후로 그 여자와 그녀 딸 지훈이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지훈이는 학교를 옮긴 것으로만 알고 있어요. 다른 엄마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녀는 둘째를 낳고 아이들과 함께 이사를 갔다고 해요. 결국 그 여자는 자신의 잘못으로 천벌을 받는 것 같아요. 이제라도 아이를 위해 깨어나기를 바래요.
그 여자의 행복을 빌긴 하지만 자식은 무죄니까요. 혹시 이 채널을 듣고 있다면 이제라도 아이를 위해 당당하고 정직한 엄마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